비트코인은 분산 네트워크형 가상화폐로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자끼리 직접 연결되어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송금이나 소액 결제에 유용하다.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해킹, 도덕적 해이, 불법 거래 이용 등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활발한 투자와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혁명, 비트코인. 핀테크의 대표적 분야인 지급 결제나 대출, 자산 관리 서비스로 금융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금융 시스템의 원리를 바꾸는 혁명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핀테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과학자 스튜어트 하버와 스카 스토네타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기록한 디지털 문서의 날짜가 변경되거나 위조되는 걸 막기 위해 처음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이들의 연구는 다른 많은 컴퓨터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2004년 컴퓨터 과학자 할피니가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로 변환하는 작업, 해시를 이용해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계기로 2009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통화는 발행 주체를 지니며 화폐로 통용되기 위한 가치와 지급을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각국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해 운영하고 있다. 포인트나 상품권, 사이버 머니의 경우에도 발행 및 운영 주체인 기업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이들의 서비스 내에서만 통용된다. 발행기관이라는 중심부가 존재하며 이용자들은 이들이 구축한 지급 결제 인프라를 통해 수직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적인 통제를 배제한 화폐 시스템이다. 분권화된 구조를 위해 비트코인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 대신 이용자들끼리 수평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PEP 구조로 설계되었다. 비트코인의 발행 및 거래 내역은 중앙 서버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구성하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발행 과정에서부터 중앙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많은 시간과 컴퓨터의 프로세싱 능력을 요하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풀어서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사용자에게 상위로 코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마이닝이라고 한다. 게다가 블록을 새로 만들 때마다 데이터 용량은 점점 커지고 다음 블록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수록 더 많은 컴퓨터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며 연산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컴퓨터 장비가 사용되고 있고 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며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 100년간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전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4년마다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 2140년에 통화량 증가가 멈추게 되어 있다. 이는 임의로 통화량 조절을 하지 못한 장치로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화폐의 발행과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이 전체 네트워크로 공개되어 모니터링되며 거래 기록 또한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승인이 이루어진다. 새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의 묶음을 블록이라 하는데 이를 생성할 수 있는 자격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푼 사람에게 주어진다. 즉, 마이닝을 통해 비트코인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거래 기록을 정리해 블록을 형성한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 블록들이 연결되면 이제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이 되는데 이를 블록체인이라 한다. 블록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똑같은 거래 장부를 복사해 각자 가져가고 새로 생긴 거래 내역도 직접 장부에 적어 넣기 때문이다. 모든 비트코인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거래 장부를 검사하며 잘못 적히거나 누락된 장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올바른 장부를 복사해 온다. 여기서 올바른 장부란 전체 비트코인 이용자 가운데 과반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장부를 뜻한다. 비트코인이 주는 새로운 가치. 비트코인은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제3자를 배제하고 구매자와 판매가가
직접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누구나 쉽게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해외 송금이나 소액 결제와 같은 거래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전 세계 70%의 사람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소액 결제는 은행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의 수수료 구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어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거래에서 기존의 지급 수단이 주지 못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한 지역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보장해주는 신용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통화량이 정해져 있고 단일 운영 주체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구제금융을 받으며 예금의 과세를 단행한 키프로스에서는 자금이 대거 비트코인으로 몰렸으며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등의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비트코인의 비용.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채굴에 전력이 많이 들어가죠? 비트코인 채굴에 전력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비트코인 채굴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100달러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000달러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천만 원 내야 되죠? 채굴을 통해서 얻으면 좀 싸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채굴도 4천만 원의 전기료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의 원리고 이것이 경제학의 원리에 의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란 시스템은 지금 모두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12년 만에 100원에서 4천만 원까지 올 때에는 엄청난 비용을 깔고 왔어요. 한때는 떡상했다가 한때는 꼬라박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폐가 망신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올라왔습니다. 왜?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